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개념은 바로 거세, 락항 이론의 중심축을 이루는 상징적 구조입니다. 거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신체적 손실이나 손상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락항에게 있어서 거세란 결코 그런 물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계에 진입하기 위한 필연적인 구조적 과정, 즉 어떤 것을 이름으로써 주체가 상징적 질서 속에 자리를 잡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락항은 이 거세를 상징적 박탈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거세는 실제로 어떤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차원에서 무언가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 순간, 주체는 결핍의 존재로 자신을 인식하게 되고, 이 결핍이야말로 욕망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 구조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깊이 연결됩니다.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아이는 어머니를 독점하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라는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 좌절을 겪습니다. 락항은 이 과정을 상징적 거세로 읽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한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법과 질서, 상징계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복종하는 것은 곧 욕망의 제한을 받아들이는 것, 즉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는 상징계를 통해 자신을 규정하고 욕망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주체는 결핍을 인정함으로써 욕망하는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결핍은 락항 이론에서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대상아입니다. 대상아는 단순한 물건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욕망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 대상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결코 그것을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아는 본래부터 상실된 것이며 결핍 자체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상아가 단순히 결핍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대상을 얻기 위해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욕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락항의 욕망 개념을 기존의 심리학 이론과 구별짓는 부분입니다. 이제 남근, 즉 팔루스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락항에게 남근은 단순히 생물학적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적 기표, 곧 권력, 권위, 완전성을 상징하는 상징계의 핵심 기호입니다. 남근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누구도 그것을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남근을 욕망하게 되지만 결국 그것이 누구의 것도 될 수 없는 상징적 기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상징적 거세의 핵심입니다. 즉, 주체는 나는 남근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결핍을 전제로 한 상징계 속에서 자기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이와 연결해 여성성에 대한 락항의 해석도 간략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락항은 여성을 남근 질서 바깥의 존재로 봅니다. 여성은 남근을 소유하지 않으며 남근의 기호로 완전히 포섭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타자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며 그녀의 욕망은 남근적 질서 바깥에서 구성됩니다. 여성은 남근을 욕망하지 않고 오히려 남근 중심적 의미를 넘어서는 자신의 욕망을 갖습니다. 즉, 여성의 욕망은 또 다른 차원에서 발생하며 이는 남성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욕망을 조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락항은 여성을 남성의 결핍으로 이해하는 전통적인 관점을 넘어 다른 질서의 주체로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락항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어머니의 욕망이 자기 바깥에 무언가를 향하고 있음을 감지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아이는 어머니에게 사랑받기 위해 어머니가 욕망하는 상상적 남근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상상적 아버지의 등장입니다. 이 아버지는 근친상간의 금기를 부여하며 어머니로부터 아이를 분리시키는 존재로 개입합니다. 이 시기는 아직 거세가 아니라 어머니의 대상을 박탈당하는 경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기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거세가 실현됩니다.
실제적 아버지가 등장하고 아이는 자신이 더 이상 어머니의 욕망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남근이 되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강요를 받게 됩니다. 이때 아이는 상징계로 진입하며 욕망의 법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락항에게 거세는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욕망이 발생할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 결핍을 통해 우리는 주체로서 자리 잡고 타자와 관계 맺고 끊임없이 어떤 것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잃었기에 그것을 다시 찾고자 하는 욕망의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